안녕하세요. 컴포테리어 박상현 시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동탄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이 현장은 고객님께서 우드 포인트를 너무나 선호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안을 잡을 때 우드 포인트를 어디다 배치할지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가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드 포인트가 들어갔을 때 다른 마감재들이 어떻게 조합했을 때 이쁜지 그거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님께서는 고양이를 2마리나 키우시고 계십니다. 근데 고양이 화장실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여기를 풀어냈는지 다 함께 보시죠. 와, 우드다. 마감재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드 포인트를 주방에 강렬하게 줘봤어요. 우드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다른 마감재들의 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이 우드가 훨씬 더 강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프닝 때 설명드렸던 우드 포인트 꿀조합 그 마감재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상판은 하이막스 오로라 비스크라는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사실 오로라 비스크가 오로라 라인 중에 시공을 했을 때 분절선도 잘 안 보이고 정말 사랑받는 이 마감재입니다. 그리고 마루는 구정마루 마블러스 뮤즈 젠틀 판타지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마루하고 이 상판하고 색상이 톤이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봤고, 여기 타일 보시면은 아주 세라믹 제품이에요. 이 타일은 약간 베이지 톤 타일인데 사실 상판과 너무 잘 맞아서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한번 드려봤어요. 600에 1200 제품을 제안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최대한 분절선을 조금 보일 수 있게 세로 시공으로 한번 시공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분절선도 없고 톤도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봤고, 도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아망 회벽 크림 제품을 제안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대리석 상판과 마루 그리고 이 타일, 도배 이 톤들이 정말 잘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드려봤고, 그리고 제일 고객님이 좋아하는 우드 같은 경우에는 한솔의 시에라 오크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우드 결이 정말 고객님들이 보여드렸다 하면 거의 선택하는, 거의 그냥 이거는 확정의 우드, 이런 우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톤들의 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니까 우드가 확 살아나는 그런 주방이 된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뭐 분배기 이설이나 또는 이런 설비 작업 같은 걸 원하시지 않으셔서 사실 레이아웃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레이아웃은 그대로 가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키워드렸고, 그 동선에 맞게 냉장고장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장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가 키친핀 냉장고가 아니기 때문에 도어가 가구 마감재보다 조금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쪽 수납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일반 냉장고는 양쪽에 경첩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간도 너무 버리기가 아까워서 저희가 깨알 수납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수납을 완료해 드렸다. 이런 수납, 버리지 않는 공간, 그게 컴포테리어입니다. 그리고 저희 냉장고장 윗공간에 수납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으로 한번 다시 와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주방의 창이 엄청 조그맣게 나와 있죠. 저희가 기존에 많이 오픈형 주방이라고 해갖고 상부장 없이도 많이 시공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부장을 없애다 보면은 시야는 확실히 확 튀어 보일 수 있겠지만 수납은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우드 포인트로 상부장을 시공을 해서 통일감이 있다 보니까 답답함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님이 갖고 오시는 소형 가전들이 참 많았어요. 이 공간은 믹서기를 넣으실 수 있게 수납을 만들어 드렸고, 이 밑에 공간은 로봇 청소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로봇 청소기 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객님이 구매하시는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직배수 기능이 있는 로봇 청소기예요. 로봇 청소기가 다른 데에 시공이 됐다고 하면은 배수나 수도 그런 관들이 이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싱크대 걸레바지를 통해서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희가 일반 청소기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실 때 여기서 꺼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소형 가전들을 가구에 다 가려 드리니까 주방도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홈바장 쪽에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네 둘이 똑같은 게 아니지. 여기는 벽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눌러도 안 열려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깔끔하게 도어를 달아드렸는데, 사실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죽는 공간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깨알 수납을 만들어 드렸다. 이 공간도 똑같아요. 깨알로 수납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너무 알차게 저희가 수납을 빵빵하게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실 코너 쪽에 있다 보니까 홈바장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라운드로 홈바장을 마무리 지었고, 라운드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이 공간 자체가 좀 부드러워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면발광 조명을 이렇게 시공했는데, 이 등이 사실 조도를 비치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무드를 잡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공간 보면은 저는 약간 불멍하듯이 홈바멍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야옹. 어우 시원하다 양. 이게 맞아? 사실 이 공간은 기존에 팬트리 공간이었어요. 사실 이 홈바까지 팬트리 공간이었는데, 이쪽에 홈바를 만들어 드리면서 이 공간에 팬트리 만들기에는 너무 아쉬운 공간이었어요. 좁다 보니까 그렇게 수납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설명드렸죠. 고양이 화장실을 어디다 배치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면은 위쪽에 저희가 환풍기도 설치를 해드렸어요. 사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뒷공간이 저희 거실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저쪽 거실 화장실에 있는 배기를 통해서 같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환풍기까지 설치를 해서 고양이 화장실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사실 여닫이로 문을 열거나 또는 가구 도어로 하기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슬라이딩 도어에 펫도어를 한번 시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자기 화장실을 자유자재로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저희 거실 화장실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이 복도 공간에 와 있는데, 복도 공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다니는 공간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공간마저도 놓치지 않게끔 설계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 고객님께서 우드 러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곳곳에 우드 포인트를 많이 배치를 해드렸는데, 뒤쪽에 보시면은 액자 레일 시공을 하고 저쪽에 액자를 걸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을 해드렸는데, 사실 그래서 복도 공간 자체도 그렇게 죽는 공간이 아닌 하나의 포인트 공간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제안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거실 화장실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거실 화장실입니다. 거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용부 공간에 그 무드를 그대로 거실 화장실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시공된 600각 타일 같은 경우에도 텍스처가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는 타일을 좀 제안을 드렸는데, 이 톤마저도 거실 화장실과 제일 유사한 타일을 좀 제안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의뢰해 주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조를 꼭 시공해 달라고 하셔서 욕조도 이렇게 이쁘게 시공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돔천정 간접과 욕실장 간접을 통해서 이 은은한 분위기를 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드려봤고, 여기 위쪽에 휴젠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휴젠트를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아이를 키우는 집에도 필요한 기능들이 너무 잘 내장돼 있어서 저는 휴젠트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입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원하는 포인트들이 곳곳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 고객님께서 이렇게 벤치장을 원하셨어요. 사실 기존에는 신발장이 여기 끝까지 차 있고 이쪽에도 끝까지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느낌도 있었고, 고객님께서 벤치장을 선호하신 이유도 나가기 전에 잠깐 앉아서 신발도 정리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휴식의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벤치장을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신 거울을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는데, 양옆에 간접 조명도 넣다 보니까 조금 더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신 거울도 사실 은경을 사용하지 않고 브론즈경을 사용을 했어요. 아무래도 은경보다는 조금 어두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톤 정리를 하면서 완성된 공간을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리 파티션을 이쪽에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쪽에서 이쪽까지 그냥 가벽으로 마감을 해드릴 수 있었지만, 유리 파티션을 시공을 함으로써 좀 더 확장되고 시원한 개방감 있는 공간을 완성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현관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근데 벤치장 그리고 유리 파티션, 이런 투명 유리를 시공을 해드림으로써 좀 더 현관이 넓어 보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드렸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는 한솔의 클레이 포고 제품을 사용을 했고, 필름지 같은 경우에는 LG의 NW083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린 주방, 도어 이런 우드가 포인트로 들어간 같은 우드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합을 하더라도 전혀 이질감 없이 깔끔하게 시공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여지는 이 공간이 고객님이 서재로 쓰는 공간인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우드 포인트를 접목시키다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방문이 딱 있다기보다는 뭔가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재 공간에도 고양이가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타공 도어를 좀 시공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도어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드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봤어요. 너무 이쁘죠? 자,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공용부와 다른 공간으로 완성을 시켜봤어요. 도배지 같은 경우에는 베스티 제품으로 라인 플라스터 머드 그레이 제품을 사용을 했고, 뒤에 보이시는 저희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샌드 제품으로 이렇게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사실 머드 그레이 하니까 제가 머드팩을 참 좋아하는. 자, 이 공간 같은 경우는 화장대 공간인데, 고객님께서 수납을 너무 필요로 하셔서 스탠드 형태의 수납이 빵빵 들어가 있는 화장대를 선택을 하셨고, 위에 간접 조명이 나올 수 있고 전면 거울이 달릴 수 있게 시공을 해드렸는데, 붙박이장 라인에 맞춰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깔끔하게 그리고 이쁘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오픈 선반을 시공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이 여기다가 무언가 DP를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가방이나 또는 다른 제품들을 올려서 수납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공간 제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으로는 저희 이 스위치를 꽂고 싶은데, 사실 융 스위치 하면은 너무 비싸다 이런 인식이 너무 많잖아요. 이 제품은 이제 보노 스위치거든요. 보노 스위치를 융 스위치처럼 보이게 가로 시공으로 바꿔서 시공을 완료를 해봤습니다. 근데 와,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또 다른 느낌을 주죠.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톤을 다운시켜서 시공을 완료했는데, 좀 더 진한 그레이 톤의 타일을 쓰다 보니까 욕실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쪽 뒤쪽을 보시면은 유리부스를 시공을 했는데, 그레이 톤 화장실이다 보니까 블랙으로 포인트를 줘서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유리는 그레이 유리를 사용했는데, 그냥 일반 투명 유리보다는 좀 더 이 분위기에 맞게 마감재를 잘 맞춰서 조합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부스 안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젠다이를 시공을 해서 조금 더 샴푸나 이런 바디워시 같은 제품들을 올려놓으실 수 있게 시공을 완료했고, 위쪽에는 거실과 똑같이 동 간접을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아늑해지고 이뻐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쁘다는 표현을 진짜 많이 쓰는데 진짜 이뻐요, 진짜. 자,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우드 포인트를 곳곳에 배치시켜서 이 현장을 마무리 시켜봤는데, 고객님께서는 너무 만족한 현장이 되었고, 저도 너무나 만족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사실 우드 포인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조합법 한번 꼭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저희는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이쁜 현장으로 만나요. 안녕.